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 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 신호등 방송은요.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요. 엑셀을 밟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종가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 바로 맥스 전문가님이신데요. 글로벌 시황의 베스트 드라이버이십니다. 시장의 맥을 짚는 거시적 분석의 대가이기 때문에요. 우리 국내 시장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짚어주시고요. 또 칼 같은 단기 매매 공략과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수익화시키는 추세 매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에서 공략해서요.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우리 맥스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도 살펴보시면 앞서 보이시는 종목은 수익률 상위 종목 탑 7 종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주도주가 부재했던 8월장 속에서 전문가님이 공략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탑 7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또 이슈였죠. 미국 보건당국이 대마의 마약류 분류를 하향 공고했다는 소식 속 관련주들 오전장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맥스 전문가님이 이 관련주로 화일약품, 지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인데요. 오전장에서 빠르게 목표가에 진입하면서 27%라는 수익도 보여줬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방산주 코콤도 8월장에서 빠르게 수익 실현하면서 27%라는 또 수익 보여줬고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8월장에서 연일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였죠. 우리 전문가님 이루다 같은 경우에도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공략주였습니다. 7거래일 만에 무려 17%라는 수익을 보여주면서 8월장에서도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 보여주면서 100%가 넘는 수익을 8월장에서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부터 종가 베팅 종목 챙겨오셨다고 하시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공략주로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2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60km의 벽을 뚫었습니다. 현대차가 연말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세계 첫 상용한다는 소식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 오전장에서도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의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2차 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또 흑연은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산화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관련주의 전망에 대해서 맥스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이슈에 관한 신호까지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우리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맥스 전문가님은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까지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고요. 또 장중에도 세세하게 전략까지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때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샵 3989번으로 맥스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링크 꼭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31일 목요일장에서도 투자의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베스트 드라이버 바로 맥스 전문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8월 달에 성적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하반기 좀 수익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이 방송, 1시간 방송을 통해서 부스터 종목이라든지 종가 베팅 종목 좀 얻어 가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도 내시고 또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올해도 이제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우리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안 좋은 소식이 오히려 시장에는 지금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지표와 또 예상보다 더 둔화된 2분기 GDP 성장률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희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밤에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지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0.36% 소폭 하락하면서 지금 2,552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0.2% 소폭 상승하면서 925선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님 도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양시장이 모두 다 재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재미가 굉장히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증시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전일 또 미증시, 그러니까 미증시 상승의 영향을 지금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갭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흐름들에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악재를 지금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이끌어주는 그런 이제 재료들이 새로 등장하지가 않으면서 오히려 지금 남아 있는 고용지표 이제 보고서, 고용 보고서의 발표를 이제 남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경기 심리가 조금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의 상승분들은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제 대형 주들의 굉장한 강한 상승, 그런 여력에 의해서 힘을 조금 이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형주들, 우리나라에 관련된 반도체 대형주들이나 쉽게 말해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NF 이런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 위주로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당장에 좀 이제 힘이 조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올려는 주고 있는데 굉장히 거래 대금이 많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피는 하락 반전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갭 상승을 했다가 그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PC 물가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내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좀 경계 심리, 그런 부분들이 좀 짙어지는 것 같고, 장 초반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갭상승을 하면서 좀 움직여주는 듯 하더니 힘을 잃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보시면서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증시는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이든지 간에 지금 당장에 꼭 진입을 해서 어떻게 좀 수익을 내야겠다, 그런 것보다도 기존 가지고 있던 종목들에 대응을 할 수 있으면은 대응을 먼저 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굉장한 손실을 입지 않고 약수익이라도 마무리되면서 종목의 순환을 조금씩 돌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이제 알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 방송 1시간 동안 좀 시청을 하시고 노랑톡방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톡방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맥스 전문가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23년도 전문가님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분기 마지막 달 8월장을 또 보면요. 지금 주도주 부재 속에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던 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럴 때 지금 증권가에서는 9월 국내 증시 불안정한 박스권 장세가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앞으로의 9월장 또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힘든 날이 몇 월 달이 좀 있죠. 네네. 쉽게 말해서 뭐 2월 달이라든지 3월 달, 4월 달 그리고 웬만한 모든 달이 다 힘듭니다. 모든 달이요. 모든 달이 힘들기 때문에 뭐 지금 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네. 우리가 진짜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락장에서 조금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하락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그런 종목들로 조금 멘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결국 이제 증시가 눌리다 보면은 각 종목들이 힘을 써주지 못해요. 네.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8월 달에 한번 겪어보셨죠. 조선저체 이슈라든지 뭐 맥신 이슈라든지 네.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렇게 테마주 위주로 급하게 상승하는 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몰리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지속이 되면은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원래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한 번 더 쉬어가거나 이제 그런 흐름을 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잖아요. 어차피 다 힘들어요, 맞죠? 다 힘든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자,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러면 상승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주식은 결국에는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좀 담아놓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하락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신다면은 뭐 박스권 장세가 나오든 아니면 하락 장세가 나오든 어차피 하락 장세 되면요 어차피 다 힘들어요, 맞죠? 그렇죠.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도 뭐 그렇게 잘 가지도 않아요. 네. 장이 굉장히 힘드니까. 8월달에 보시면은 뭐 그래도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거뒀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쉽게 말해서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수익을 그렇게 잘 보셨으면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그렇죠. 네. 잘 보셨으면은 그냥 계속 혼자 하시면 돼요, 맞죠? 혼자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런 부분들에서 대응 내 전략 꼭 계좌, 필요하죠. 내 네. 계좌는 조금 이제 뭐 상승을 해주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신다면은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시면 같이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남은 하반기도 좀 든든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밤에는 PC 물가지표 발표가 있고요. 또 고용보고서 결과도 나오니까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맥스 전문가님 8월장 지지부진한 장세고 또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던 장세였죠. 그런 장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 합계를 보면 지금 200%가 넘는 수익을 8월장에서 지금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는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빠르게 수익 실현하면서 17%라는 수익을 또 보여줬고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슈가 있었죠. 미국 보건당국이 대마의 마약류 분류를 하향 공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관련주로 이 종목 오늘 오전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전문가님 목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빠르게 수익 실현하면서 27%라는 또 수익 실현을 했고요. 코컴 같은 경우에도 27%라는 수익을 보여주면서 8월장 들어서 전문가님 다 합쳐보니까 200% 가까운 수익을 또 보여줬더라고요, 전문가님. 이루다 먼저 좀 볼 수 있을까요? 7거래일 만에 지금 17%라는 또 수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러다 그때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리뷰도 좀 몇 번 해드렸었는데 뭐 유커 이제 이런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래 이제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관련주나 이제 뭐 여행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위주로 조금 눈이 쏠렸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상승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미용의료기기 관련주는 그래도 계속 좀 오름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문가님.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미용기기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네.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는 좀 관심을 받아준다는 거죠. 관심을 받아준다는 거고 네.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가 이만큼 이제 들어 올렸을 때 우리가 이전에 한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또 냈었던 종목이고 네. 이러한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2주 전에 제가 이때쯤 들고 왔습니다. 8월 17일쯤에 들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음날 시초가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익률을 좀 챙겨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공략한 뒤로 주가가 매수가 이하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갈 수 있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단기적으로 한 이틀간에 좀 이제 상승을 해주다가 한 번 좀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네. 이제 한 3%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뭐 솔직히 주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쭉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뭐예요? 수급이 들어와야지. 수급이죠. 네. 수급이 들어와야 쉽게 말해서 돈이 들어와야지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상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그러니까 꾸준히 사고 싶은 그런 이제 모양새가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제가 조금 더 끌고 가자라고 했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요자는 조금 더 상승을 합니다. 제가 근데 1,500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렸던 부분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1,500원쯤이라고 보여서 제가 톡방 내에서 1,500원을 달성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덜어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종목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한번 챙겼던 종목이에요. 한번 챙겼기 때문에 나머지 잔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세계 기록 네. 내 계좌의 최고 기록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것도 오.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의료기기 관련주, 뭐 미용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 지금 이루다를 듣고 왔는데요. 이때 또 전문가님 가지고 왔던 또 히든 종목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가지고 오셨을 때는 제가 이 종목을 갑자기 가지고 오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리화나 또 관련주였죠. 갑자기 전문가님 화일약품을 또 공략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또 강한 슈팅이 또 나왔습니다. 이 종목으로 지금 목표가 도달하면서 빠르게 수익 실현하면서 27%라는 또 수익을 보여줬어요, 전문가님. 이 이슈, 이 뉴스 또 알고 전문가님이 그때 선취매 관점으로 가지고 오신 건가요? 아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대마 관련 이슈에서는 우리가 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잊을만할 때 됐으니까 제가 챙겨온 오, 거고 그런 네. 부분들이 이거는 솔직히 운이죠. 운이고 근데 다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하단 위치에 있고 여러분들이 차트 상으로도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보시면은 자 과거에 이렇게 한번 하라 그랬고 지금 여기서 저점을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진입한 구간의 또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날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오늘 뭐 마약 관련해서 네네. 마리아나 관련해서 글로벌 이슈가 나왔죠. 이슈가 네.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슈에서 이렇게 탁 튀어주고 또다시 이렇게 빠지는 흐름들을 잘 보여요. 잘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도 오늘 만약에 이런 종목들 이슈가 나온다고 만약에 여러분들 덤벼들었다. 대응을 정말 네. 잘해야겠네요. 덤벼들었다 하시면은 네. 실질적으로 자 시초가 우리가 갭을 띄우고 시작했습니다. 5%를 띄우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미리 가지고 있었죠. 네. 미리 담아놨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수익률을 2주 전에 챙겨갈 수 있었다는 담아놨기 거고 때문에. 자 우리가 5%또 시작을 했는데 고가가 11%예요. 그러면 우리가 6%밖에 수익 구간이 없었다는 거죠. 네. 자 단기적으로 단타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세에서도 이런 종목들 진입하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나옵니다. 와, 오전 장에서만요. 그렇죠. 오전 장에서만인데 실질적으로 오전 장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 장 시작하고 한 5분 안에 결정이 납니다. 5분 안에요? 네, 5분 안에 이렇게 결정이 나는데 자, 오늘 고가 기준이 9시 6분이거든요. 오, 장 네. 시작하자마자 6분 지난 뒤에 굉장히 이렇게 고점을 달성하고 그 뒤로 다 빼버렸죠. 그러니까 오, 이게 네. 여러분들이 이 종목 시초가 공략을 못 너무 하신다면 어려워요. 어떻게 네. 그럼 시초가 공략 못 하시면 그다음 1분봉 2280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네요. 네. 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2% 네. 3%밖에 안 되는데 그거 먹자고 들어갔다가 매도 타이밍 놓쳐가지고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와, 근데 전문가님이 지금 이 종목을 2주 전에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냐 그러면은 네.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뭐 네.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굉장히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 재료가 없었잖아요. 네.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재료가 한 번씩은 등장해주는 그런 타이밍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그 부분들이 타이밍이었다. 쉽게 말해서 뭐 제가 뭐 마약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문가님. 굉장히 요즘에 뭐 사회적 이런 문제가 좀 많잖아요. 이런 거 네. 보면 우리 지금 사회 암암리에 지금 마약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자 이러한 부분들 물론 이제 마약은 나쁜 거죠. 마약은 네. 나쁜 건데 대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하향 조정을 해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요. 네. 이게 네. 왜냐 그러면은 의료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재료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흡연을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마약이라서 안 좋은데 치료용 목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안동에 보시면은 단지에서 굉장히 그런 재배들을 활발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의료용으로 지금 조금 하향을 좀 하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의료 기술이니까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마약들을 뭐 먹고 아니면 맞고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이상해지는 그런 모험을 보이는 게 아니고 자 의료용 기술로 이제 쓰는 경우 네. 우리가 앞으로 기술을 우리가 인류가 조금 더 발전하려면은 사용하는 굉장히 경우. 좋은 네.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이제 완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관련주 중에서도 이 화일약품이 굉장히 이제 좋은 재료로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트예요, 차트. 와. 더 이상 바닥에서 내려갈 네. 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전 저점에서도 한번 여기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 계속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켜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이 주가가
여기를 깨지 않으려고 네.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뭐 물론 지금 뭐 증시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더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왔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 증시 자체가 하락을 하면은 살짝 깨트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이제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종목들 같이 공략하셔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올라간 거 자랑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같이 공략하셔서 그 수익을 본인의 계좌에 조금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지지난주에 저희 방송 보시고 우리 맥스 전문가님 믿고서 공략적으로 같이 수익을 또 보셨던 분들은 뭐 화일약품 이루다로도 지금 50% 가까운 수익 실현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재료가 정말 좋은 종목이죠. 코콤 바로 뭐 드론 관련주이자 방산주 관련주이자 CCTV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코콤으로도 지금 8월장에서 27%라는 수익을 보여줬는데요. 이 코콤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 공략했을 때는 네. 좀 빠졌었어요. 실질적으로 아, 좀 빠졌었는데 이게 8월 초에 제가 가지고 왔었죠. 그렇죠. 8월 초에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8월 장에서 보면은 한 달 내내 예,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월 초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한 부분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공략을 하고 이틀 만에 여기 슈팅 한번 나왔었죠. 오, 윗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아줬는데 제가 여기서 짧게 챙기실 분들은 짧게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자 이런 관련주들 우리가 드론 관련해서 아니면 뭐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충분히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더 크게 보셔도 된다. 왜 그렇게 웃으시죠? 아니요, 네. 아니요. 재료가 정말 좋아서 네. 제가 재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그런 그거 종목인데 강조를 하셨던 네. 종목이어서요. 자 우리가 이게 그때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빠지다 보니까 정리를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더 가지고 가도 되냐라고 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자, 더 가져가도 충분히 되나요? 걱정 없이 가지고 가셔도 된다. 오. 이 회사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가셔도 되고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거는 CCTV 관련해서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뭐 사회적 범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묻지마 살인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좀 특별 대책을 마련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계속 윤 대통령이 말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좀 올랐어요. 그렇군요.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네. 자 뭐 결국에는 그런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죠. 나- 뭐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네. 지나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찔러버리고 이러면은 솔직히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CCTV밖에 어.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줬고 네. 뭐 이런 부분들 솔직히 좋지 못한 소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지 그렇죠. 못한 소식에도 네.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이제 악재, 뭐 사회적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또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또 수익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으로 좀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하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 같이 공략을 하셔가지고 수익도 챙겨가시고요. 자 그런 종목들 오늘 부스터 종목하고 종가 베팅 종목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 종목들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공략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 신호등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에 대해서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우리 맥스 전문가님이 또 챙기고 오시는 그런 공략주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부터 또 종가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공략주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오늘 핫했던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대차가 연말에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세계 첫 상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요. 운전자가 핸들을 아예 잡지 않아도 목적지를 향해 차가 알아서 달리는 게 레벨 3라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일부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 움직일 때 세게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연속성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봉보다는 지금 음봉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맥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관련주의 향방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록불로 드리겠습니다. 아 자율주행은 역시나 초록불 주시네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기술이 점점 발전할 일만 남았지 오. 후퇴할 일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자율주행 네. 자체가 점점 이 레벨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기술력들이 보강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이제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정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푸는데 조금 도움을 주겠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기술력을 조금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의 그런 기술력들을 따라잡으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각종 규제나 뭐 사고가 났을 때 뭐 책임 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쟁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 없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개발을 못했던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 어제 시장에서 보시면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도 작동이 되는 레벨 3 자율주행을 선보인다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이슈를 좀 받아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요, 전문가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자율주행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지금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래서 이제 자율주행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주도 섹터로 섹터로 좀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주도 섹터보다는 약간 테마주 형식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조금은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자율주행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요. 네, 쉽게 말해서 카메라. 뭐 라이다라든지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하드웨어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뭐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알아서 차가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네. 조정을 해요?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그러니까 누가? 운전자는 아니겠죠. 네, 자율주행이니까. 그렇죠. 인공지능이 조정을 하게 되겠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이랑 그런 부분들을 바로 차에 반응을 시키려면은 차 내부에 또 각자 통신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형성이 돼 그렇겠네요. 있어야지 네. 어떤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참사가 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테마들을 조금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봤을 때는 모든 테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저는 자율주행이 아닐까라고 네. 싶어요. 근데 자율주행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자동차에 좀 국한이 돼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뭐 우리가 조선이라든지 그러니까 배 운전이라든지 뭐 기차 그리고 아니면 항공기까지 항공기는 뭐 그래도 지금 기술력으로 하늘에서는 거의 자동 운항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뭐 이착륙까지도 가능한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될지 앞으로는 기술 발전이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자율주행 테마를 보시면은 정부 정책이 지금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은 정부에서 450억을 투자해가지고 자율주행 실증 도시를 이제 만들겠다, 조성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제가 그때 아마 들고 왔을 거예요. 제가 수익 신호등에서 한 2주 전에, 3주 전에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 자체를.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2027년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계속 포진이 돼 있어요.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을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현 정부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가지고 있고, 자 2025년까지 국제 표준안을 30건 정도 이제 제출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를 조금 푸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고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뒤처진 이런 움직임들을 한 번에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이제 이슈가 나왔었죠. 네. 현대차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시속 80km에서도 작동이 되는 레벨 3를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국 이제 보시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도 혼다라든지 아니면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 기업이죠. 이런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이 두 곳밖에 지금 자율주행을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시속 60km가 한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속 80km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아직까지도 어떤 규제나 이런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들이 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이슈와 정부 정책이라든지 같이 만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탄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 좀 듣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초록불을 주신 이유는 지금 유망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도 그럼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은 뭘까요? 제가 이제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모트렉스요. 2주 전에 가지고 왔었습니다. 네네. 네, 부수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제가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었어요.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좀 눌렸다가 어제 이제 이슈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갭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음봉을 그려주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고점 부근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눌렸고 그런 부분들에서 거래량이 거의 말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공략하는 타이밍이 이 정도쯤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자 이렇게 하락을 조금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이슈가 붙으니까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지 또 추가적인 이슈가 붙어서 이게 확실하게 하반기에 좀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공략을 했던 이제 가격대 근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가격대 근처라 가지고 지금 지금 그런 매수를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이게 단기적인 이제 이슈로 이렇게 받아들일지 그래 아니면은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챙겨갈 종목으로 바라봐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방금 제가 이제 힌트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모아 가시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한번 뭐 속는 셈 치고 한번 담아 보시는 것도 저는 한 괜찮다라고 주라도, 생각해요. 네. 그렇게 좀 담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슈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이 탑픽 종목으로 모트렉스 설명해 주셨고 전문가님이 처음에 진입했던 그 매수가 진입 지금 그 시점에 아직 있다고 한다고 하니까요. 이 관련주로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모트렉스에 좀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유망하다라는 말씀 속에 초록불을 주셨고요. 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또 국한돼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넓게 보자면 조선과 기차 또 항공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이 관련 섹터도 좀 더 유망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전문가님 히든 종목의 부스터 종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그러면 최근에 모트렉스를 좀 공략을 하셨는데 관련주를 또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 관련주 또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뭐 테마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여가지고 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부스트 종목으로 들고 온 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은 다른 AI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주도를 해주던 그런 부분들의 테마도 좀 재료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하나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든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재료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토탈 솔루션 제공을 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게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품이나 이제 솔루션 등 이제 부수적인 이제 기능을 좀 돕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어떤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부수적인 기능들을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장착되는 이제 내장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차세대 자동차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스마트카라든지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게 전부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 스마트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맞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주목을 받아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뭐 AI 관련해서라든지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신 이제 IT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신선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사업 영역을 점점 늘리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 뭐 AI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뭐 점점 이렇게 기술력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가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당연히 보안 관련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시너지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충분히 조금 준비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좀 한번 공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좀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잖아요. 네. 물려도 좋은 종목들이 있다고.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챙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이 공략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챙겨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회사를 제가 조금은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공시가 나왔죠. 근데 그렇게 좋은 공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이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 이유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오신 걸까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오. 주가 차트에서도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뭐 크게 주가의 하락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지난주 혹시 가지고 왔던 종목 기억나세요?
아, 그 종목도 조금의 악재가 그 조금은 붙어 원래 있었죠. 있었어요. 이제 네. 직원이 횡령을 했다 이런 네, 소식이 네. 있었는데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오늘 시장에서 뭐 수급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 차트 조금 좀 하락을 볼수 있을까요, 한다라고 전문가님? 보시면 네. 되는데 그 차트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차트,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지금 오늘 종목이요? 공략할 종목, 네. 오늘 공략할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부터 이제 조금씩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략을 하신다면은 좀 단기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과거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굉장히 큰 상승력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또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단에 이제 거래량도 보이시죠? 하단에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말라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수급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같이 좀 준비를 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가격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4차 산업이라든지 스마트카뿐만 아니라 뭐 AI 시장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시장 아니면은 클라우드 보안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 기업이 뭐 약방의 좀 감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준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재료를 엮어서라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러니까 지금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부스터 종목으로 이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맥스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은요.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도 또 연관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이랑도 또 엮여 있는 재료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소위 전문가님이 정말 좋은 종목 가지고 오실 때 하시는 말씀이 물려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이 종목 또한 물려도 좋을 만큼 지금 또 좋은 아주 유망한 자리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봐도 좋고요. 단기적으로도 바라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그럼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2차 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은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산화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요. 오늘도 오전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이 관련주의 향방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록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이슈 다 초록불이네요. 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뭐 어떤 말씀? 한 달 전에 네. 제가 좀 변화구 같은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이 있어요.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흑연 관련해서 그래픽 관련해서 관련주로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었어요. 그 종목이 최근에 8월달에 보시면은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해줬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를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자, 많이 계셨는데 자, 이 종목 뭐 상보라는 종목입니다. 상보라는 네. 종목이고 제가 과거에 우리가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 지금 수익률 표현은 없어요. 수익률 표현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조금 높은 가격대에 잡았거든요. 네. 높은 가격대에 잡았는데 그래도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10%대 수익은 챙기는 구간이 충분히 나왔었습니다. 충분히 나왔었고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그 이슈가 또 사라지니까 그렇죠. 주가가 추가 하락이 조금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보여준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결국에는 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오늘 시장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 오늘 그때 당시에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정리를 못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AS 알람을 타임인가요? 다 드렸어요. 네. 알람을 아침에 제가 그 방에서 다 드렸어요. 네. 그분 또 콕 집어가지고 이거 왜냐 그러면 제가 2,400원에 그냥 매도 가격을 걸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굉장한 강한 갭상승 출발을 했잖아요. 맞죠? 오늘 갭상승을 들어올린 게 쉽게 보시면 21%로 들어올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21%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공략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는 건 단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러한 이슈에서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고 제가 뭐 그런 주식시장에 좀 명언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네. 것처럼 뭐 지금 우리가 미리 준비해놨던 종목도 이제 이렇게 이슈가 터져줄 때 우리가 팔아라.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최소 못해도 일단 마이너스는 안 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뭐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 네. 지금 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아주고 그렇죠. 있죠. 네. 그런 종목도 보시면은 뭐 EM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KBG 뭐 아니면은
다른 애경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이슈가 있을 때는 같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특히나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도깨비 같은 그런 종목이었죠. 원래는 굉장히 쉽게 올라주고 쉽게 빠지고 이제 윗꼬리 좀 많이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수익은 챙길 때 챙기고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줬죠. 네. 하락을 만들어줬는데 여기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딱 들어주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네. 같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략 타점을 잡아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네,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님 그럼 2차 전지에 이어서 지금 실리콘 음극재를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건데요. 이 관련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상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리 선점하자라는 의미에서 길목 지키기 전략 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좋죠. 근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뭐 에임케미칼이든지 네네. KBG라든지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종목들을 조금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차트 좀 네.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 지금 뭐 네. 애경케미칼 차트인데 네. 이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보시면은 4월달에 상승을 했을 때 보시면은 갭 상승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갭을 이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여기 이상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다가 또 주가가 빠졌다가 또 장기적으로 또 슈팅이 나왔다가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 기업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공략을 쉽게 할 수가 있을 만한 차트는 아니죠. 아직까지도 갭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갭 하락도 이제 또 생각을 갭을 메꿔주는 하락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쉽게 손이 안 나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밑에서부터 좀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이 종목 관심이 그렇게 없었어요. 네. 없었기 때문에 얼마 만에 저렇게 네. 오른 거죠, 전문가님? 이게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네. 쉽게 말해서 한 2, 3개월 안에 뭐 한 200%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8,000원에서 뭐 25,000원까지 거의 상승을 했으니까 네네.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차트를 다 지나간 걸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솔직히 아무나 와서 해도 됩니다. 맞죠? 네. 아무나 와서 해도 되는데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공략을 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공략을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네. 그거를 판단을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 부분도 보시면은 자 차트 그림 다 그려진 거 갖고 와가지고 자 이때 공략했으면은 여러분들 이 수익 올렸겠네요. 이 소리는 누구나 다 하죠, 맞죠? 이 소리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자 실리콘 음극재 이만큼 지금 좀 불안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 상승 그래서 여력이 충분하다.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한데 추가 하락 여력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때는 적절하게 손절가를 잡고 네. 여기를 무너지면은 저는 이게 금액이 보여요.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은 어느 정도 좀 추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애매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고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지금 존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손절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 그 손절가가 터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서 쉽게 네. 말해서 더 유리한 위치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이 올릴 때는 굉장히 극대화로 올리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와, 그렇다면요, 전문가님. 이제 올해가 지금 4달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그럼 2차 전지 또 차 전지가 되겠네요. 올해 내내 그럼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또 강세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2차 전지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빠질 때마다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반기에 보시면은 방송할 때 하루 걸렸어 그 2차 전지를 가지고 왔었죠. 또 차전지 거의 N차 전지 수준이었어요. 네. N차 전지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보시면은 그때부터 준비하면은 그때부터 준비해도 솔직히 먹을 구간은 많이 있었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먹을 구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 때 조금 미리 준비를 해놓자.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서 살 수 있게끔 저 미리 관련을 뭐 준비를 좀 해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종목들로 인해서 제가 오늘도 그런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관련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금 뭐 포스코 DX가 상장 이전한다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르고 있는데 또 LNF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똑같이 이전 상장을 하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도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게 갈리고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우리가 주목을 받아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네. 지금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다. 오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요 2차 전지 중에서도 현 시점에선 전문가님 실리콘 음극재를 조금 더 유망하게 바라보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관련 차트까지 좀 보고 왔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아직 탑픽 종목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럼 탑픽 종목이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인 건가요? 그렇죠. 네, 오. 그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뭐 몇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거기 안에 있었습니다. 아, 거기 안에 있었고 네. 한 그럼- 4종목 됐었던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이거 종가 베팅 공개를 하는 건가요 오늘? 오늘 공개하실 건가요 전문가님? 공개를 할게요 그러면. 공개를 하는데 좋습니다. 뭐 솔직히 숨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게 애경 케미칼이 있었고요. KBG가 있었고 대두전자재료까지 제가 좀 기억이 남는데요. 이 세 종목 안에 있습니까? 그 뭐 세 가지밖에 준비 안 하셨어요. 아, 제가 네 가지를 아까 저- 짚어드렸는데. 저 지금 적고 생각하고 네네. 있었어요, 그 전문가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 네. 종목 안에 있습니까? 제가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네. 2차 전지 그러니까 소재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실리콘 음극재가 굉장히 조금 인기가 있었거든요. 결국 왜 인기가 있겠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 전기차나 이런 시장들에서 약점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도 우리가 알 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실리콘 음극재가 폭발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에 지금 기술력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 위험성을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좀 테마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 가능한 우리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만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종목 딱 나옵니다. 종목 딱 나오는데, 자 이 기업의 지금 이제 생산 수준이 연간 한 2,000톤 정도 수준입니다. 2,000톤 네. 수준인데, 자 3,500억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증설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통해서 2024년까지 1만 톤 그리고 2025년까지 2만 톤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한다라는 것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뭐겠어요? 지금 이 기업에서 한 20% 정도가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0%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수입이 지금 5배 그리고 10배 이렇게 더 커진다는 거겠죠. 네. 매출이. 그러니까 이렇게 양산을 크게 하면 할수록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대량 공장에서 많은 제품을 찍어낼수록 매출은 더 올라가고 거기서 영업이익 쉽게 말해서 기존에 들어가는 돈이 좀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1,000개를 팔든지 10만 개를 팔든지 할 때하고 원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서도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 자 배터리 전체 원가의 15% 정도입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 분야에서 보시면은, 자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그러니까 쉽게 충전했다가 뭐 뺐다가 이렇게 사용하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처럼 결국에는 1년, 2년 정도 쓰면은 이 수명이 거의 다 될 거란 말이죠. 네. 충전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네. 지금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오래 쓰면 한 1년만 쓰면은 충전 희한하게 그렇게 뭐 제조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도 몰라도 맞죠. 굉장히 충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배터리 관련해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자동차가 여러분들 1년 탔는데 원래 400km 가던 거를 계속 충전하는데 80%밖에 성능이 안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네,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른 충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가지고 좀 주목을 받아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태양 전지 등 이제 굉장히 다양한 원자재들을 조금 이제 핸들링하는 그런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높은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보시면은 우리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가 상승을 할 때 같이 상승을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또 큰 낙폭을 이뤄냈죠. 큰 낙폭을 이뤄내고, 자 거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딱 가격대 한 9만 원대 부근에서 딱 지지를 잘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보시면은 딱 상승을 하던 그런 저항선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제가 아까 어차피 공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대주전자재료라는 오.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업 충분히 같이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 종목은요. 대두전자재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매매 타점 궁금하신 분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맥스 이렇게 입력만 하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 전문가님이 챙기고 오신 부스터 종목과 종가
주가 베팅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받아가 보셔서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